자, 교육연구 및 교육통계인데요. 뭐 이거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종의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계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계륵이 뭐냐면 닭개자에다가 우리 늑골 할 때 늑자 여기 여기 늑골에 여기 있다고. 어, 그 여러분들 치킨 같은 거 먹으면 이 갈비살이 있거든요. 갈비가 있고 그 갈비 사이에 살들이 조금씩 붙어 있어. 어, 소나 돼지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붙어 있다고. 그 혀로 핥아 먹자니 또 그리고 이를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먹자니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계륵이야 계륵. 이 교육연구하고 이제 교육통계가 일종의 계륵에 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찌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교육연구나 교육통계가 중요하지 이제 않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가령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석사 이상의 그 학위를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고 지금도 그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그 교육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인데 특수대학원이든 일반 대학원이든 무조건 논문을 써야 됐어요. 무조건. 근데 요새는 논문을 써야 되는 교육대학원도 있고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종합시험만 보고 학위를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눈치를 보죠. 눈치 본다기보다도 논문을 안 쓰는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왜냐면 논문 쓰는 거 어렵거든. 저도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고, 그냥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내 주장을 갖다가 논증을 해야 되거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뜻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돼. 교육과학 내지는 사회과학적으로 논증,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한자를 계속 쓰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기 나오는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속에서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케이스 주로 뭐예요? 우리 반, 우리 학교. 그래서 대부분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거야. 가령 내가 국어과 교사다 그러면 국어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수 학습에 여러 이론들이 있죠. 요새 핫한 이론들이 있단 말이야. 영어와 관련된 영어 교수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이 있다고. 수학이면 수학, 물리면 물리. 그러면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그 교수 이론 혹은 학습 이론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내가 가르치는 반에서 그걸 갖다가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런 이론들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 문제 의식 여기에서 일종의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대부분 다 케이스 스터디는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근데 보통 그렇다고. 영가설. 내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가설. 이게 영가설이에요. 보통 사회과학은 이렇게 접근해. 근데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그렇게 안 되지. 뭐냐면 어떤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호적인, 내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그 이론을 갖다가 케이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야.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샘플 몇 개로 이거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이것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 접근, 우리 이 교육 연구나 교육 통계에서 나오는 이 연가설에 기반한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에요. 케이스 스터디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제기, 문제 의식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P면 Q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쉬가 많이 나온다. 쉬가 매롭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아니다. 증명하고 싶은 거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여기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관련된 자료. 내가 가령 연가설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 그것과 관련돼. 그래가지고 보통의 경우에는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요. 우리 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이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실험 또는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딱 봤더니 내가 그 했었던 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잘 맞아. 효과성이 드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영가설과 관련해 가지고 반증 사례, 반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뭘 써요? 우리가 검증을 한다고 해요. 검증. 유의 수준, 95% 신뢰 수준에 그 5%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얘를 채택을 하고. 그래서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고. 이러한 쭉 일련의 이러한 과학적 접근,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아티클이 되는 거예요. 에세이, 보통은 이걸 갖다가 에세이라고 표현해요.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논문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 요대로 그대로 쭉 하면 바로 이제 이 교육연구나 교육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갖다가 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 논문을 쓰게 되면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타당도, 신뢰도, 우리의 실험과 관찰과 여러 가지 것들 얼마만큼 신뢰할 만하냐, 얼마만큼 타당하느냐, 연가설이 어떻고 대립가설이 어떻고, 신뢰 수준 95%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몇 퍼센트의 신뢰도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 보면 SPSS를 돌려가지고 내가 이제 케이스로 잡은 것들을 갖다가 증명해 내는 데 있어서 SPSS에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유의도, 신뢰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뽑아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교육연구와 교육통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선가 봤죠 이거. 뒤에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봤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가지고 또 봤고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 흐름. 교육연구와 교육통계에 있어가지고 A부터 Y까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접근인데 이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 접근이에요. 과학적 접근은 양적 접근이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실험 대상자들의 시각으로 문제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 그게 질적 연구라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양적 연구, 과학적 연구, 양적 연구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양적 연구 별로 안 좋아해. 다 질적 연구가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오해를 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 보통의 경우에는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가 같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고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질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후속 연구로서 밝혀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35페이지에 나오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쪽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양적인 접근, 질적인 접근, 질적인 검사, 양적인 검사 전부 다 이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리고 장점하고 단점에 있어 가지고도 다를 바가 없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보면 우리 변수나 변인 537페이지에 나오는 거기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해변수 그리고 이제 가설
그래서 연가설, 대립가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갖다가 써보면 우리가 다 익히는 개념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그 논문들을 안 쓰게 되면 저런 개념에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배웠던 게 사회조사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똑같아요. 이 연구 통계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들여올 때 일본식 조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사실 그래요. 뭐 연구니 통계니 뭐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 기본적으로 일본 한자어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한자들이고 우리 이제 거기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령 뭐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쓰는 리그레션 뒤에도 나오지만 이건 이제 회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귀라고 써. 다시 돌아간다. 리자 써가지고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부분 우리가 쓰는 교육 통계 방법이 회귀 분석인데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회귀야. 우리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침에 그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고 하던 새들이 쫙 석양을 받으면서 이제 쭉 돌아가요. 그걸 갖다 이제 회귀라고. 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 회귀 그러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회귀 여기 리그레션 이 회귀라고 하는 것은 그 회귀가 아니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회귀가 아니에요. 이게 빠져 있어.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 평균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또 회귀가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함축하고 있는 말 자체.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교과서를 통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연구나 교육 통계에 나오는 이 개념들 단어들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수학이잖아. 우리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막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야. 특히나 문과 계열에 있는 어문 계열, 우리 이제 어문 계열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국어, 영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야.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다행히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찝찝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조금 싫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 연구나 교육 통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들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실험 연구라든가 실험 연구의 이제 타당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험 연구의 타당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다음에 가설 검증에 있어서 그 54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1종의 오류, 2종의 오류, 그다음에 유의 수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알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여론조사들이 실시가 되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반영하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실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 우리는 그냥 고지고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바이어스, 그러니까 왜곡되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무시하고 또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올바른 시각 내지는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 연구, 교육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세히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과학적이라고 얘기되는 이 측면들이 말이 싫을 수가 있어요. 너무 쌀쌀맞고 그렇지만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오픈리스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개방성이거든요.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거를 찾는 거예요. 논리적인 근거, 타당한 이유, 타당한 까닭, 신뢰할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야.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오픈리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반증. 반대되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갖다가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리스예요. 이 가능성, 반증 가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낙인 이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아이가 분명히 그러하냐, 사실이 그러하냐, 진실로 그러하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갖다가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은 반대의 증거가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반증 가능성이, 그게 오픈이지. 그게 과학적인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갖다가 강조를 하죠.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거. 근거 있고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것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좋은 말들로 이루어진 성체가 아니야.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말일 뿐이에요. 그걸로 아름다운 성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굳건하게 이어지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냉철하고 어찌 보면 모질고 어찌 보면 재수없는 탄탄한 근거를 가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아름다운 성체가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튼튼한 성 안에서 메아리로 울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명심해야 돼. 그래서 교육 연구, 교육 통계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는 없지만 거기 나오는 9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숙지를 하고 너무 과몰입하지 마십시오. 과몰입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